템포럴 브랜치라고 해서 어떤 신경이 이렇게 가는데 이마 쪽으로 가서 프론탈리스 머슬에 주로 가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이 이 앞을 따라가요. 광대 수술할 때 절골하는 부위예요.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이렇게 뒤쪽에 그려놨는데 실제로 이 신경의 주행 방향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요. 이 그림처럼 뒤쪽에 있지는 않고 조금 앞쪽으로 가요. 그래서 이 아치 쪽에서 이 앞쪽에 절골이 되거나 어쩌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앞쪽으로 플레이트를 받거나 그럴 때 주로 이 신경이 이렇게 당겨서 여기를 끊는 선생님은 거의 없고요. 이렇게 막 좁은 공간에서 보려고 이렇게 당기다 보면은 이 신경이 스트레칭이 돼요.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멍청해져요. 그러면 아까 말한 뭐 엑소노트메시스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게 생기면 좀 기다리면서 짧게는 몇 주, 길게는 뭐 한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돌아와요. 템포랄이랑 자이고마틱 브랜치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약간 여기도 보면 약간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듯이 막 지들끼리 막 만나고 그래요. 그래서 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가는 애가 격가지를 내가지고 얘가 움직이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어쨌든 눈을 감는 근육인 이제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이 이렇게 쫙 있어요. 동그랗게. 그러면 얘가 다치면 자이고마틱 브랜치가 다치면 눈이 안 감겨요. 그래서 감아보라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감기는데 한쪽은 실눈 감기듯이 이렇게 감겨요. 보여드릴까요?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이렇게 감겨요. 그래서 눈이 살짝 실눈 뜨듯이 떠요. 그래서 그런 경우 잘 때 보면 알아요. 한쪽 눈은 감고 있는데 한쪽 눈은 반쯤 뜨고 있어요. 그게 요 자이고마틱 브랜치가 다쳤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은 자이고마틱 부칼 브랜치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자이고마틱 브랜치랑 부칼 브랜치랑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곁다리로 이렇게 하나로 가는 경우도 따로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막 기형이 있어서 중간에 지들끼리 만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요런 근육이 이제 관여하는 게 우리가 광대 체부 쪽에 절골할 때 이제 손상받기 좋은 자이고마틱 브랜치랑 이렇게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 이런 근육들, 그 다음에 입꼬리 부칼 브랜치가 있으니까 뭐 리스토리어스나 뭐 이런 근육들, 이런 입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부칼 브랜치가 다쳤는지를 제일 여러분이 쉽게 보는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던 코 벌렁벌렁이에요. 이거 보이세요? 뭐 이런 거랑 코 벌렁벌렁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이 부칼 브랜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. 그 다음에 뭐 입을 이렇게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돼요. 그 다음은 자이고마틱 부칼 맨디블 뭐 브랜치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부칼하고 자이고마티쿠스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또 입술, 부칼 브랜치는 주로 입술에 이제 근육에 이렇게 입을 오 하는 이런 근육에 주로 분포를 하죠. 이것도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. 오 했을 때 요 입이 동그랗게 대칭적으로 잘 되면 크게 문제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손상받는 게 맨디블라 브랜치예요.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각턱 수술하다가 여기를 과도하게 당겨서 또는 여기 피가 많이 나면서 지혈을 한다고 하면서 주변에 열화상을 입어서 또는 귀뒤 사각턱 한다고 여기를 벌려서 당기다가 보니까 요 신경이 손상을 받기가 좋아요. 근데 사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흔하진 않아요. 왜냐면 이게 보면은 우리는 골막을 들어서 수술하고 골막 위에는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. 근육 위로 뭐 근육 사이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가 다치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. 근데 피가 많이 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칠 수 있고 또는 뒤뒤로 사각턱을 해서 요거를 뭐 엄청 당겨대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가장 많이 이제 손상받는 게 입꼬리 내림근이라고 해서 이거죠, 이거. 그래서 요런 거랑, 이거. 디프레서 라비 인피리오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, 한국말로는, 입술 내림근?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요거랑 입꼬리 내림근이랑 요 두 가지들이 이렇게 매지널 만디블라 브랜치에 영향을 받아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각 근육마다 이렇게 부칼도 연결을 받고 마지널 맨디블라도 받고 이런 식으로 달라요. 하나만 연결받는 게 아니라. 입술에 관여하는 근육은 부칼 브랜치도 일부 영향을 주고 자이고마틱 브랜치도 일부 영향을 줘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근육이 하나의 신경에 이렇게 지배받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코디네이션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신경이 많이 다치지 않는 이상 특정 표정에서만 이상해지는 경우가 생기고 딱 이렇게 여기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딱 나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또 흔치도 않아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입꼬리 내림근은 이제 맨디블라 브랜치랑 부칼 브랜치랑 같이 영향을 받는다. 그 얘기죠. 여기 입꼬리 내림근은 부칼 브랜치랑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랑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같이 영향을 받아요.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도미넌트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도미넌트예요.
그래서 손상을 받았을 때 티도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조금만 손상받아도 완전히 마비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조금 구분하셨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서비컬 브랜치, 플라티스마 머슬을 이렇게 당겨주고 수축하게 하는 목근, 이거를 움직이게 하는 게 서비컬 브랜치예요. 이거 역시도 사각턱 수술하거나 아니면 귀뒤 사각턱 수술할 때 뒤에서 살짝 손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됐을 때 요 상황을 보셔야 돼요. 요게 가만히 있을 때, 요게 눈을 감으려고 했을 때.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 모습이면 사람들은 입이 여기가 삐뚤어졌어요 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다쳤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사실은 이렇게 떨어진 쪽이 다친 거예요. 그래서 눈을 감으려고 눈을 감았는데도 얘는 눈이 안 감기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입꼬리가 안 올라가죠. 웃으려고 웃어도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진 쪽이 손상받은 쪽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, 이건 실제로 제가 봤던 환자분 모습인데 이쪽으로 여기가 되는데 입꼬리 내림근이 움직이는데 여기는 안 움직여요. 이쪽이 손상받은 부분이에요. 근데 이렇게 입을 동그랗게 마는 건 되죠. 그러면 이거는 부칼 브랜치는 괜찮다. 그러면 결국 여기가 조금 약한 톤이 약해진 거라서 마지널 만디블라 브랜치가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것도 한 4개월 지나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져요.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5가지에 대해서 보면, 하나는 템포럴 브랜치라고 해서 이쪽 이마 머리 쪽으로 가는 게 템포럴 브랜치고, 두 번째는 자이고마틱 브랜치라고 해서 이렇게 광대 쪽으로 가는 브랜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부칼 브랜치라고 해서 입꼬리 쪽으로 가는 브랜치가 있고, 그 다음에 마지널 만디블라 브랜치라고 해서 턱 아래로 해서 요 아랫입술을 관여하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서비컬 브랜치라고 해서 목 근육,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목이 플라티스마 머슬을 움직이는 이 서비컬 브랜치라고 해서 이렇게 5개의 안면신경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. 하나씩 보면 우리가 뭐 제일 많이 손상받는 게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거든요. 그래서 광대 외측 포면 이런 데 있고, 입꼬리 피부, 그 다음에 뭐 입술을 올리고 뭐 입꼬리를 외측으로 당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뭐 수술할 때 보통 뜯어지는 건 오리진 쪽이 뜯어지고, 근육이라는 게 뭐냐면요, 오리진이 있고요, 액션 포인트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붙는 데가 두 군데잖아요. 여긴 오리진, 여기는 액션. 그러면은 여기가 오리진이면 여기는 안 움직이고 액션이 움직이는 거예요. 이런 식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잘 아시면 되고, 뭐 각 근육마다 담당하는 신경이 이렇게 있다. 그래서 요 신경이 다쳤을 때 요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. 뭐 요런 얘기예요. 근데 뭐 이게 조금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, 여러분이 이제 어디를 다쳤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의심해 보자. 그러면 수술할 때 여기가 다칠 만한 부위에 수술이 됐느냐. 그 다음에 실제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가. 이거를 봐야 되는데, 사실 일반인들이 이걸 다 공부하고 뭐 어쩌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. 그리고 이 분야는 솔직히 의사라고 해도 아실 만한 분이 성형외과 의사나 아니면 신경과 선생님 정도 알까? 나머지 뭐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피부과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자세히 물론 배웠겠지만 까먹어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싶다면 1차적으로는 성형외과 가서 얼굴 신경이 어떤 것 같아요, 뭐 운동이 잘 뭐 어디가 삐뚤어져요, 근육이 잘 안 움직여요, 이런 걸 확인을 하시는 거는 성형외과를 먼저 가시는 게 맞고요. 그 다음에 이 신경이 진짜 잘렸는지, 얼마나 신경이 손상됐는지 그걸 숫자적으로 검사하고 이러는 거는 신경과에서 하세요. 근데 이건 개인 병원 신경과에서는 거의 안 하고요.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는 신경과를 가셔야 돼요. 그래서 뭔가 신경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는 게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게, 방사선과 가면 나오나요? 뭐 진단 방사선과 가면 나오지 않나요? 뭐 내과 가야 되나요? 뭐 신경외과 가야 되나요? 이런 얘기가 나요. 신경외과는 여기 가도 전혀 모르실 거예요, 아마. 학생 때야 배웠겠지만 저보고 지금 뭐 당뇨 진료 보라면 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런 거나 비슷해요. 물론 내과 시간에 배웠겠지만 벌써 배운 지가 20년이 지나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건 여러분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. 물론 기초 지식이야 남아있겠지만 세세한 것들은 또 그동안에 제가 배우던 시절하고 많이 변했겠죠.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받으시려면 성형외과를 1차적으로 가시라. 그 다음에 성형외과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고 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, 뭐 이런 모호한 소리 해가지고 뭐 좀 걱정이 되고 더 궁금하다, 그러면 대학병원 신경과를 가셔서 이걸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. 절대로 신경외과가 아니고 진단방사선과가 아닙니다. 그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.